마침 연결이 되는군요.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씨 이야기인데 조민 씨의 대학원, 그다음에 대학교 학부가 잇따라 입학이 취소되자 정경심 씨가 최근에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다고 합니다. 쓰러졌다고 하는데 어찌된 일일까요? 김소영 교수님, 무슨 일입니까? 지금 정경심 교수가 이제 수감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건강이 매우 안 좋아져서 지금 외부 병원으로 이송이 됐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얼마 전에 딸 조민의 부산대와 이제 고려대 입학 자체가 이제 취소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고졸 출신이 돼버린 셈인데 그것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아마도 건강이 악화된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예. 물론 적지 않은 나이에 이제 감옥 생활을 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건강에 지금 염려되는 상황인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죄를 지은 것은 맞고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조민 씨의 어떤 표창장 위조라던가 이런 위조가 실제로 입학에 미친 영향이 미미하기 때문에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벌이게 되면 사실 인간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어떤 연민이라든가 동정 같은 것들도 일거에 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정경심 씨의 건강 너무 중요하고 잘 마음 추스리고 몸 추스리기를 바라지만 또 조국 교수나 정경심 교수 역시도 이 결과에 대해서 이것이 부당하다라는 식의 이야기 전개는 결국 국민들의 마음을 더욱 돌아서게 할 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김소영 교수님 의견 들어봤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연이어 SNS를 올리면서 윤석열 당선인을 비판을 했습니다. 보도가 되고 있는데 조 전 장관 SNS 내용입니다. 조국 가족에 대한 윤석열 잣대를 윤석열 가족과 윤 정부 인사에게 적용하라. 조 전 장관의 SNS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가족이 처한 일에 대한 분노를 윤석열 당선인에게 지금 표출하고 있다는 분석이 조간신문 일부에서 보도되고 있고요. 또 다른 SNS도 있습니다. 부산대와 고려대가 딸의 입학을 취소했다. 아비로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에게 이제 만족하시냐를 묻고 싶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엄밀히 따지면 딸의 입학이 취소된 건 아비와 어미, 조 전 장관의 표현을 빌리면 방송용어로 순화하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조 전 장관 부부의 표창장 위조 등의 행위 때문에 딸의 입학이 취소된 것인데 이걸 조 전 장관이 윤석열 당선인에게 이제 만족하시냐라고 글을 올려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시점에서 여야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일단 인수위의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렇게 반박합니다. 그것을 왜 당선인께 물으시는지 좀 의아한데요. 납득이 되십니까? 조민 씨에 대한 입장이 아니라 새로운 그 윤석열 정부가 이끄는 대한민국은 이전에 문재인 정부의 인사들이 국민들께 실망을 안겨드렸던 여러 가지 공정의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씀은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겠습니다. 자, 여야 두 분께 묻겠습니다. 딸의 입학 취소, 조 전 장관, 윤석열 당선인에게 이제 만족하냐라고 물었습니다. 인수위에서는 그걸 왜 우리한테 묻냐라고 반문했습니다. 여야의 의견 들어보죠. 김병민 대변인. 조국 전 장관이 저 멘트를 국민한테 하게 된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 전 장관 가족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의혹을 제기하고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던 건 윤석열 당선인이 아닌 많은 국민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우린 이거 여론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런 여론을 바탕으로 공정한 법적 집행, 수사에 나섰던 검사들의 모습들도 함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모든 법적 결과들이 나타나게 돼서 조 전 장관과 조 전 장관 가족이 했던 말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만족하냐 이런 방식으로 국민께 얘기를 하기 시작한다면 대한민국의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고위공직자로서 일말의 양심이 없는 것은 아닌지 저는 이렇게 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조국 전 장관 관련된 이런 일들 또 딸에 대해서 입학 취소들이 다 결정되고 난 상황들을 지켜보게 되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조국 전 장관을 임명하면서 했던 얘기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된다라고 했던 얘기들도 떠오르게 됩니다. 예. 그럼 이렇게 임명했던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조국 전 장관은 어떤 물음을 던지고 싶습니까? 숱한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대해서 조 전 장관이 해야 될 유일한 길은 고개를 숙이면서 국민 앞에 송구하고 죄송하다고 하는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가 필요할 텐데 그 사과 한마디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조 전 장관 가족의 일 때문에
민주당이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에도 조국의 강을 건너야 되는지 마는지를 두고 아직까지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일이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조국의 강을 건너야 되는지 마는지를 두고 민주당 내 혼란들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법과 원칙, 절차에 따라서 내려진 결정에 대해서 겸허한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전재수 의원님은요? 뭐 민주당이 뭐 조국의 강을 건너니 못 건너니 이것은 뭐 당내에서 크게 논란은 되지 않을 거다. 이미 이제 당의 입장은 이미 송영길 대표를 통해서 이미 정리가 된 것이고요. 다만 이제 윤석열 당선자께서 대통령이 되는 그 과정을 보게 되면 결국은 검사를 하시면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수사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이제 감옥으로 보내고 그리고 조국 전 장관, 법무부 장관 수사를 하면서 그 부인인 이제 정경심 교수를 이제 감옥에 보내고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어떤 공정과 정의를 상징하는 정의로운 검사 이런 이제 이미지가 대통령이 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을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보게 되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지금 건강이 안 좋으셔가지고 이제 중간에 특별 사면을 받아서 나오게 된 것이고 지금 정경심 교수도 딸의 어떤 입학 취소 과정을 거쳐가지고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수사 과정에서 보게 되면 홍준표 전 대표가 이전에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이야기를 했듯이 100명이 넘는 검사와 수사관들을 동원해서 무려 80군데가 넘는 곳에 압수수색을 합니다. 그리고 3심 과정을 거쳐서 유죄가 확정되기는 했지만 이게 7대 스펙이 전부 다 허위였다라는 것이 유죄로 인정이 돼가지고 정경심 교수가 지금 4년의 징역형을 받아가지고 지금 구속이 돼 있는데 이 7대 스펙이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체험 활동이 위조가 된 것이다, 허위다. 그 다음에 이제 인턴 활동이 허위다라는 것인데 체험 활동과 인턴 활동이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은 인턴을 하루에 8시간 하게끔 돼 있는데 3시간, 4시간밖에 안 했다. 체험 활동을 한 달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한 7, 8일밖에 안 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안 한 것이 아니고 하기로 한 것을 다 채우지 못해 가지고 전부 유죄 판정을 받은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인간적으로 아마 조국 장관이 윤석열 당선자를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김건희 씨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7대 스펙이 조민 씨가 전부 허위로 해가지고 유죄가 됐는데 허위 이력이라든지 허위 경력이라든지 허위 수상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비교를 하면 이제 조국 장관 입장에서는 저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죠. 예. 인간적인 어떤 측면에서 드린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당선자께서 대통령이 취임을 하시게 되면 공정과 상식, 공정과 정의라는 그 이미지가 혹시라도 훼손이 된다면 조국 장관의 이야기는 그냥 듣고 넘길 만한 이야기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다양한 의견들 함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